투표율이 하락한 걸 놓고 이제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 측은 한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 어대한 구조 깨진 거다. 결선에 가서 뒤집을 거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 측은 친윤의 조직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결선 없이 1차에서 무조건 과반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 예.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 할까요? 글쎄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투표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지금 소개하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의 실망감의 표출이 아닐까 싶어요. 그 총선 참패 이후에 뭔가 성찰에 기반한 당의 혁신, 새로운 비전 이런 걸 통상 전당대회에서 기대를 하는데 뭐 친윤이냐 뭐 친한이냐 급기야는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폭 전당대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격렬한 이전 투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뭐 총선 이후에 뭔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실망감을 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실망감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거다. 실망을 하면 저는 고르게 실망을 할 거라고 보고 서로 간에 이제 투표율을 놓고서 동상이몽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뭐 결과야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나 여론조사는 시종일관 어대한 분위기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도 숫자가 많고 유권자 집단의 크기가 크다 보면 대체로 그런 여론의 흐름하고 여론의 흐름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거든요. 물론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한참 뒤처져 있던 후보를 결국에는 끌어올려서 당대표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크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립이랄까요? 이런 게 강하게 작용했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터진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뭐 공소 취하 논란이 당원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게 이제 유일한 변수인데 그걸 제외하면은 대체로 어대한 분위기 그러니까 결선을 안 가는 분위기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국기 교수님. 이 투표율이 낮은 게 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에게는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나중에 이제 목표 자체를 과반 투표에 과반 득표를 목표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뉴페이스로 나와가지고 뭐 그런 대로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두 번의 똥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나경원이나 원희룡 찍기도 뭐 한 사람들이 뭐 기권한 상태가 이렇게 투표율 7.15% 저하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누가 더 뭐 이번에 그 뭐 과반을 얻을 것이냐 또는 결선을 갈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은 당력이 점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결선에 가든 뭐든 간에 우선 진영적 그 의리 이런 게 그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그 많이 그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결정적일 때는 한 몸으로 이렇게 뭉치는데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보인 모습하고 나경원 후보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누가 옳으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군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결국에 민주당의 그 폭거 선진화법이라는 그 과정을 미리 그 양보를 해놓고 할 게 없으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목으로 저지하다 보니까 그 팩트로 이제 고소를 당한 건데 이거 사실 나경원 의원은 억울하죠. 내가 뭐 혼자 한 거냐 이렇게 당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한동훈 후보는 여기서 한 더 나가서 그거 기소한 사람은 그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다라는 걸 해서는 근본적인 이 그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 개혁적인 당원들이 이준석 파동 때 많이 떨어져 나갔고 이제 고령층에 정말 그 당 진영에 대한 그래도 애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가치관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투표 그 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자폭 전당대회다, 뭐 분당대회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사실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막판에 나왔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반드시 이 부분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형사 재판 받고 있는 대부분의 형사 피고인들은 다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이 법무부 장관한테 본인 공소 취소해달라? 이런 부탁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 그리고 그 특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상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지 저는 참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나경원 의원이 정말 이 부분이 억울하고 뭐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런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단할 몫인 것이지 그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 사실 이 부분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특권 의식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진상조사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라는 부분을 뭐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했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내일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한동훈 후보가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다만 이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직표는 어느 정도 동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표가 낮아지는 거,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한동훈 후보 측에게 조금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과반보다는 아슬아슬하게 과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홍준표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듣는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희 당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직접 좀 듣는 편인데 물론 샘플이 적기 때문에 절대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느끼는 그 공통점.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싸우느냐, 싸우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실망감을 많이 표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쨌건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일선에서는 현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지지 또는 이제 기대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듣다 보면 뭐랄까 이제 고연령층이 많거든요. 제가 만나는 그 저희 지지자 중에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문자 논란이 나왔을 때도 별로 이제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과연 이 공소 취소 발언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약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 좀 헷갈리는 게 투표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7%포인트나 이제 모바일 투표에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열망으로 봤을 때는 투표율이 지난번 작년보다는 더 높거나 비슷하게 유지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아마 이 공소 취소 발언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꽤나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일말의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저는 이번에 그 투표인이 84만 명이거든요.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뽑을 때 33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개혁적인 당원들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졌다면은 조직표보다는 그런 그 자발적인 당원들의 표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을까?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댓글 의견도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대한도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어차피 국민의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어대한입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있고요.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한동훈 이렇게 욕먹어도 당선된다면 이제 누구도 이의 제기 못할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한동훈이 굳이 안 해도 될 발언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요청은 잘못된 거다 이런 반면에 나경원은 본인만 면피하자는 뜻이 아니었고 야당까지 같이 공소 취소하는 걸로 제3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뜻이었다. 이렇게 좀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묘한 얘기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 되면 일주 후에 제거를 시작할 거다.
뭐 이제 본인이 점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걸 보면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좀 기정사실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지금까지 전당대회 전개 양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격렬한 어쨌든 내부에서 그 싸움이 있었고 또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막판에 이슈까지 불거져서 논란이 있지만 큰 틀에서 어대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건 맞고 그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랄까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항마 고르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으로서는 총선 참패했고 윤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정치적 기대를 크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근데 미래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주된 관심사인데 그 측면에서 다른 분들은 그 미래 권력에 가까운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한동훈 후보로서 쏠림이 일어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후유증을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에 당정 관계가 복원이 되겠냐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뭐 거의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한 건 아마 본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전망이 아닌가 싶은데 세간에서는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얘기가 예. 돌아다녀요. 그런바 이제 뭐 3.1천하 그래서 어대 한이 아니고 어대 3이다. 어차피 대표는 3개월 내지는 뭐 어대 6이다. 어차피 대표는 6개월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결국 윤 대통령이 저걸 용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이든 뭐든 끌어다가 이게 또 다른 이제 변경을 시도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은 그때는 갈갈이 찢겨서 이 분당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최악의 상황을 누구도 사실은 만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봉합이 될 거다. 근데 이런 전망이 더 현실적이어 보입니다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보였던 모습은 뭐 당의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서 당이 자율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별로 용인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동훈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상당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은 개혁 신당인 한데 천하람 이제 원내 대표는 결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용산과의 어떤 신뢰관계 때문에 당이 망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건지 아니면 예측인 건지 교수님. 예, 고사를 지내는 쪽이 가까운 거죠. 그 천하람 그분보다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전 대표가 비교적 객관적 분석을 잘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지금 그 후보하고 윤 대통령의 관계를 정말 오판을 했더라고요. 아하. 그때 여러 가지 마찰이 불거질 때 항상 이준석 의원이 약속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약속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갈등 관계가 이렇게 이제 불거진 거기 때문에 그 천하람 그분도 그 이렇게 희망 고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국힘이 쪼개질 일은 없다. 예. 지금 국힘이 아까 뭐 이제 개혁 당원들이 많이 안 나갔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많이 나간 것 같고요. 굉장히 고령층이고 지방색이 강화돼 있고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제가 그 국힘 주변에서 가끔 저 뭐 이제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가보면 하나 동의하는 건 있어요. 도대체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제가 신랄하게 물으면 말이죠. 대답을 못해요. 근데 당신들 사람 따라다닌 거 아니냐? 한때는 박근혜였다가 그렇다가 한때는 또 박근혜를 수사했던 윤석열이었다가 이제는 한동훈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그 맞지 않느냐라더니 뭐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만큼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참신성이 있는 거죠. 그 몰려간다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가치 비중을 많이 두는 그 당이 이제 국민의힘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민의힘이 그 여당이 된 이후로 이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말이죠.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진다, 뭐 원희룡이 진다, 당을 깨쳐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없어 보이고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지금은 이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한동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제 5월 동주로 가겠죠. 가다가 남은 3년의 이 그 윤 대통령의 정권 기간이 매우 자칫하면 갈등 속에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당대표 갈등 속에서 그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그 대통령의 그 당 대표와 대통령 시절에 갈등을 받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저렇게 된 것도 그때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국민들만 매우 불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준석 대변인, 이제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발언 이후에 이제 찐윤인 그 이철규 국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에 부역하는 일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를 마치 좀 겨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되면 몇 명이 나가서 친윤원들이 교섭단체를 만들다 이런 기사까지 났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예, 매우 영화적인 영화. 공상과학 소설적인 상상력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이준석, 천하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소설 쓰는 분들이 예. 제가 볼 때 예. 그분들 몸은 개혁신당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계속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당정 관계가 과거처럼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 과거처럼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당정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아니면 다른 후보가 돼도 일정 부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용산의 일부 관계자들,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관계자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뭐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 이분들은 이제 한동훈 체제를 이제 반대하는 것이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직접 여기에 저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진심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크게 보면 뭐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한동훈 그 후보의 사법 리스크. 근데 저는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무슨 여론 조성 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제가 따져봐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소 취소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탁자나 청탁을 거절한 한동훈 당시 장관이나 어디에도 법에 저촉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고위원들 통해서 이제 쿠데타 같은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은 체제가 바뀌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거기에 최고위원 2명 정도는 같이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이제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보궐선거 얘기까지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보궐선거 올해 10월 보궐선거는 여기 국회의원 선거가 없습니다. 지자체장 몇 군데인데 여야의 지지세가 뚜렷한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승패를 가지고서 어떤 그 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